강당에서 마주친 아줌마를 계집년이라고 하대했다가 별 3개 3스타 앞에 무릎 꿇은 2스타. 오만한 장군이 참교육을 당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다. 사방이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제3군단 사령부의 대강당은 다음 날 있을 신임 군단장 취임식 준비로 분주해야 했으나 점심시간이라 텅 비어 있었다. 난방이 꺼진 강당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적막한 강당 무대 한 구석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낡은 회색 패딩 점퍼에 검은색 등산 바지를 입은 그녀는 국활한 중장이었다. 그녀는 내일 취임할 부대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수행원도 없이 홀로 강당을 찾았다. 그녀는 무대 위 단상의 높이를 확인하고 마이크의 상태를 손으로 톡톡 쳐보며 세심하게 살폈다. 그때 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니 왜 이렇게 추워? 관리병들 다 어디 갔어?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과 함께 들어온 남자는 예하 이사단장인 왕대포 소장이었다. 그는 내일 행사에서 자신이 앉을 의전 서열을 확인하러 온 길이었다. 왕대포는 씩씩거라며 강당을 둘러보다가 무대 위에 서 있는 국화란을 발견했다. 역광 때문에 국화란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은 영락없는 민간인 아줌마나 부대 매점 직원처럼 보였다. 왕대포는 미간을 구기며 무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야 거기 아줌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국화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대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인 왕대포는 삿대질을 해댔다. 귀가 먹었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올라가 있어. 신성한 단상에. 국화라는 여전히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설 점검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시설 점검은 관리관이 하는 거지 왜 아줌마가 설쳐. 내려와. 재수없게. 왕대포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맨 앞줄 장성급 좌석에 털썩 앉았다. 아이 추워. 몸 좀 녹여야겠네. 어이 아줌마. 거기 탕비실 있지. 녹차나 한 잔 타와봐. 국화란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최종 점검하는 거니까 빨리 움직여. 티백 말고 입차로 제대로 우려서 가져와. 물 온도는 80도로 맞추고. 떫은 맛 나면 다시 타오라고 할 거니까 똑바로 해. 왕대포는 다리를 꼬고 구두 끝을 까딱거렸다. 국화라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녹차를 대접해드리지요. 그녀는 무대 뒤편 준비실로 들어갔다. 왕대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여자가 말이야 빠릿빠릿해야지. 쯧쯧. 내일 오는 신임 군단장도 여자라는데 걱정이 태산이구만. 여자가 산악군단을 어떻게 지휘한다고. 잠시 후 국화란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하얀 도자기 찻잔에서 은은한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왕대포의 테이블 위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주문하신 녹차입니다. 왕대포는 찻잔을 들어 향을 맡았다. 향기는 제법이네. 어디 맛 좀 볼까? 그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적당한 온도와 깊은 풍미가 입안을 감돌았다. 그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네. 아줌마 손맛이 좋아.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내가 팁이라도 좀 줘야겠는데. 왕대포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가서 과자라도 사 먹어. 그리고 청소 깨끗이 해놔. 내일 별들이 쏟아지는 날이니까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돼. 국화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차값은 나중에 아주 비싸게 받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뭐 내일 봐. 아줌마가 행사장에도 들어오나? 참 별일이네. 국화라는 대답 없이 강당을 빠져나갔다. 왕대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식어가는 녹차를 마시며 다시 다리를 떨었다. 그것이 자신의 군 생활에서 마시는 마지막 평온한 차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다음 날 아침 인제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제3군단 사령부 연병장과 대강당은 수천 명의 장병과 내외빈으로 가득 찼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산을 울렸다. 왕대포 소장은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단상 위 지정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참모장에게 속닥거렸다. 새로 오는 군단장이 국화란 중장이라지. 소문에는 깐깐하다던데. 뭐 내가 군 생활 선배니까 적당히 요리하면 될 거야. 여자가 산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 참모장은 불안한 눈빛으로 입을 다물었다. 곧이어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제40대 3군단장 국화란 중장 입장.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를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어깨에는 은색 별 3개가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무공훈장을 비롯한 약장이 빼곡했다. 단단한 걸음걸이와 좌중을 압도하는 눈빛. 왕대포는 박수를 치려다 손을 멈췄다. 그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다. 저 얼굴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오는 신임 군단장의 얼굴은 어제 그 회색 패딩 아줌마였다. 왕대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럼 어제 그 녹차를 탄 게.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국화라는 단상 중앙에 서서 부대기를 흔들고 취임사를 시작했다. 본관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가장 높고 험한 곳을 지키는 산악군단의 지휘권을 인수한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 또한 거짓과 허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은 계급장이 아니라 실력과 인격으로 증명해야 한다. 국화란의 시선이 잠시 왕대포가 앉은 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왕대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행사가 끝나고 다과회가 이어졌다. 국화란은 주요 지휘관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마침내 왕대포의 차례가 왔다. 왕대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추충성. 이사단장 소장 왕대포입니다. 국화란은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왕대포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왕 장군. 어제 마신 녹차 맛은 괜찮았나?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군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왕대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했다. 구 군단장님, 그게 물 온도를 80도로 맞추느라 아주 애를 먹었어. 팁으로 준 3,000원은 잘 보관하고 있네. 내 집무실 액자에 넣어뒀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알 수 있는 기념품이라서. 국화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태산처럼 무거웠다. 여자가 지휘관이라 걱정이 많다고 했지. 아줌마 손맛이 좋다고도 했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왕대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다. 국화란은 차갑게 웃었다. 용서라. 군대에서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몸으로 증명하는 거지. 왕 장군, 자네 오늘부로 사단장 직무 정지다. 네. 직무 정지라니요. 대신 자네에게 특별한 보직을 주겠네. 내 전속 수석 부관. 계급장은 그대로 달아주지. 하지만 대우는 이등병과 똑같을 거야. 국화란은 뒤에 서 있던 주임원사 오달구를 불렀다. 오원사. 왕 장군을 내무실로 안내해.
그리고 완전 군장을 꾸리게 해라. 오늘 오후부터 전방 지피 정밀 시찰을 나간다. 왕 장군은 걸어서 나를 수행한다. 알겠습니다. 왕대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인제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걸어서 시찰한다고. 그것도 완전 군장을 하고. 50이 넘은 나이에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군단장님, 제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제발, 무릎이 안 좋으면 기어서라도 따라와. 아줌마도 올라가는 산을 장군이 못 올라간 데서야 말이 되나. 녹차값은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국화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왕대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인제의 칼바람이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오후 2시. 인제군 북면의 험준한 산악도로. 지프차들이 줄지어 올라가는 옆으로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걷고 있었다. 25kg 완전 군장을 맨 왕대포 소장이었다. 그의 정복은 땀으로 젖어 등산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국활한 군단장이 가벼운 단독 군장 차림으로 사냥처럼 가볍게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은 빨랐다. 특전사 시절 천리행군으로 다져진 강철 체력이었다. 왕 장군. 뒤처진다. 거리가 10m 이상 벌어지면 오리 걸음으로 변경하겠다. 국활한의 서늘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왕대포는 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뱉을 수 없었다. 헉헉. 알겠습니다. 왕대포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평소에는 헬기를 타고 다니며 아래를 내려다보기만 했지 직접 이 산을 기어오른 적은 없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졌다. 피가 배어나왔다. 아! 왕대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국활한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다시 아래로 내려와 왕대포 앞에 섰다. 일어나라. 못 가겠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차라리 저를 영창에 보내십시오. 옷을 벗기십시오. 왕대포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국활한은 왕대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왕대포. 내가 무시했던 그 병사들은 매일 이 길을 걷는다. 내가 춥다고 히터 틀고 차 마실 때 내 부하들은 이 눈밭에서 잠을 잤어. 내가 깔봤던 여군들은 생리통을 참아가며 이 산을 탔다. 그런데 고작 이거 걷고 죽는 소리를 해. 국활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내가 가진 그 별 2개. 그거 내가 잘라서 단 거 아니야. 부하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그 부하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 넌 군인 자격이 없어. 인간 자격도 없고. 왕대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폐부를 찔렀다. 여기서 포기하면 넌 영원히 쓰레기로 남는다. 하지만 끝까지 올라가면 적어도 군인 흉내는 낼 수 있게 해주지. 선택해. 여기서 낙오하고 전역 지원서를 쓸 텐가 아니면 나를 따라올 텐가. 왕대포는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오기가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활한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거역할 수가 없었다. 가겠습니다. 좋아. 군장 다시 매. 다시 행군이 시작되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그들은 걷고 또 걸었다. 마침내 해발 1200m 고지의 지피에 도착했을 때 왕대포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다. 지피 초소 안은 따뜻했다. 근무 서던 병사들이 군단장과 사단장의 등장에 놀라 경례를 했다. 국활한은 병사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격려했다. 손이 많이 텄구나. 춥지 않나? 괜찮습니다, 군단장님. 왕대포는 구석에 처박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병사들을 바라보는 국활한의 눈빛은 따뜻했다. 어제 강당에서 자신을 보던 그 차가운 눈빛과는 딴판이었다. 국활한이 보온병을 꺼냈다. 왕 장군.
이리 와라. 왕대포가 엉금엉금 기어갔다. 국화라는 뚜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을 따랐다. 유자차다. 마셔라. 왕대포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따뜻한 유자차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맛이 어떻나? 따뜻합니다. 이게 바로 병사들이 느끼는 온기다. 지휘관은 아랫사람에게 녹차를 타오라고 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추위에 떠는 부하에게 따뜻한 차를 타주는 자리다. 알겠나? 왕대포는 고개를 숙였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라. 내일은 대암산이다. 내일도 나고 하면 그때는 진짜 국물도 없다. 국화라는 빈잔을 회수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왕대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밤 지피 벙커에서 쪽잠을 자면서 왕대포는 꿈을 꾸었다. 자신이 국화란에게 녹차를 타주는 꿈이었다. 깨어났을 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묘하게 정신은 맑았다. 인제의 밤하늘에 뜬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산악군단의 호랑이 국화란의 교육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왕대포 앞에는 더 험난한 지옥의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인제의 여름 장마는 가혹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3군단 산악훈련장을 거대한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진흙 구덩이 속에서 수백 명의 장병이 뒹굴고 있었다. 그들 틈에 50이 넘은 왕대포 소장이 있었다. 그는 계급장을 떼고 훈련병 번호표를 헬멧에 붙인 채 포복을 하고 있었다. 진흙이 입과 코로 들어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의 위로는 교관들이 쏘아대는 공포탄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다. 35번 훈련병. 엉덩이가 높다. 전쟁터에서 엉덩이에 총 맞고 죽고 싶나. 다시 굴러. 교관은 왕대포의 아들벌 되는 중사였다. 예전 같으면 감히 눈도 못 마주칠 부사관이 자신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왕대포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진흙탕에 얼굴을 파묻었다. 자존심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으악! 왕대포가 비명을 지르며 굴렀다. 그때 누군가 그의 옆으로 빠르게 포복해 지나갔다.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사람. 국화란 군단장이었다. 그녀는 장병들과 똑같이 구르고 있었다. 아니 더 빠르고 더 낮게 움직이고 있었다. 왕 장군. 느리다. 내가 먼저 고지에 도착하면 오늘 저녁은 없다. 국화란이 흙탕물을 튀기며 앞서 나갔다. 왕대포는 이를 악물었다. 저 여자는 괴물이다. 50이 넘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체력이 나온단 말인가. 왕대포는 오기로 팔꿈치를 찍으며 기어갔다. 훈련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식사는 야전 식판에 배급되는 주먹밥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다. 비를 맞으며 진흙 바닥에 앉아 밥을 먹어야 했다. 왕대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돼지고기 볶음을 입에 넣었다. 우그럭. 뭔가 딱딱한 것이 씹혔다. 뱉어보니 돼지털이 숭숭 박힌 비계 덩어리였다. 고기 냄새는 역했고 김치는 물러터져 있었다. 왕대포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이게 밥이야.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왕대포가 수저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주변의 병사들이 그를 쏘아보았다. 그때 국화란이 식판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역한 고기를 씹어 삼키고 있었다. 왜 못 먹겠나? 군단장님,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닙니다. 돼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취사병들을 다 영창에 보내야 합니다.
국화라는 차가운 눈으로 왕대포를 노려보았다. 취사병 잘못이 아니다. 재료가 썩었는데 요리사가 무슨 수로 맛을 내나. 국화란이 품에서 젖은 서류 뭉치를 꺼내 왕대포의 식판 위에 던졌다. 읽어봐라. 왕대포는 흙 묻은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이사단의 부식 납품 계약서였다. 납품업체의 이름은 대포유통. 왕대포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왕대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결제 도장이 찍힌 부분을 보고 얼어붙었다. 내가 이사단장 시절 결제한 서류다. 내 처남이 납품한 고기는 시중에서 폐기 처분되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쓰레기였다. 너는 그 대가로 매달 500만 원씩 뒷돈을 챙겼지. 내가 룸살롱에서 양주 마실 때 내 부하들은 이 쓰레기를 먹으며 나라를 지켰다. 왕대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를 찔렀다. 그동안 자신이 먹어온 기름진 음식들이 목구멍으로 넘어올 것 같았다. 너는 살인자다 왕대포. 총으로 쏴야만 살인이 아니다. 믿고 따르는 부하들에게 쓰레기를 먹인 것도 살인이다. 국화란이 왕대포의 멱살을 잡고 식판에 얼굴을 처박으려 했다. 먹어라. 내가 저지른 죄의 맛이다. 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쳐넣어. 왕대포는 울면서 밥을 입에 구겨 넣었다. 눈물과 빗물 그리고 썩은 고기의 역한 냄새가 뒤섞였다. 그것은 생애 최악의 식사였다. 그는 씹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다시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뱃속 깊은 곳에서 참회의 통곡이 터져나왔다. 그날 밤 왕대포는 내무반 화장실에서 몰래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이게 자식아. 당장 납품 끊어. 그리고 그동안 처먹은 돈 다 토해내. 안 그러면 내가 널 내 손으로 헌병대에 넘길 거야. 내 군 생활 전부를 걸고 맹세한다. 왕대포의 고함이 빗소리에 묻혀 흘러갔다. 일주일 후 국방부 군수국장인 마갑수 소장이 3군단을 방문했다. 그는 군내 사조직인 청죽회의 핵심 멤버이자 왕대포를 타락시킨 장본인이었다. 그는 국화란이 부임한 후 군납 비리를 파헤치자 그녀를 견제하고 회유하기 위해 내려온 것이었다. 군단장 집무실. 마갑수는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국중장. 거 산골 오지에서 고생이 많으시네. 여자가 피부 상하게 이게 무슨 꼴이요. 마갑수는 국화란의 그을린 얼굴을 보며 비아냥거렸다. 국화란은 정자세로 앉아 그를 응시했다. 용것만 말씀하시죠, 마 소장. 아따 빡빡하시네. 우리끼리 좋게 갑시다. 이번에 3군단 피복 교체 사업 말이야. 내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로 좀 밀어주쇼. 내 국중장 서울 입성할 때 힘 좀 써줄 테니까. 마갑수가 쇼핑백을 국화란 쪽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국화란의 눈매가 매서워졌다. 이 돈은 뭡니까? 인사지 인사. 화장품 값이나 하라고 가져왔어.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왕대포가 들어왔다. 그는 완전 군장을 한 채 땀범벅이 되어 있었다. 차 타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 들어온 것이었다. 마갑수는 왕대포를 보고 박장대소했다. 어이구 이게 누구야? 왕 장군 아니야. 꼴이 이게 뭐야? 완전히 거지가 다 됐네. 마갑수가 일어나 왕대포의 배를 툭툭 쳤다. 자네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기합받는다더니 사실이었구만. 사나이 체면 다 구겼네. 야 가서 냉수나 한 잔 떠와. 내 목이 마르니까. 마갑수는 예전처럼 왕대포를 하인 부리듯 했다. 왕대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예전 같으면 헤헤거리며 물을 떠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지옥을 맛보며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눈앞에 있는 국화란은 자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스승이었다.
스승을 모욕하고 부패를 조장하는 저 작자가 역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 왕대포는 탕비실로 가서 물을 받았다. 그리고 마갑수에게 다가갔다. 물 여기 있습니다. 마갑수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왕대포는 물컵을 마갑수의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다. 푸아. 야, 너 미쳤어. 마갑수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다. 왕대포는 빈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래, 미쳤다. 더위를 먹어서 눈이 돌았다. 왕대포가 마갑수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야, 이 도둑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돈 싸들고 와서 냄새를 풍겨.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썩은 밥 먹고 구멍난 구나 씻는 거야. 당장 그 돈 가지고 꺼져. 안 그러면 내가 내 입에 이 돈다발을 쳐넣어 줄 테니까. 마갑수는 왕대포의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 못했다. 순둥이 같던 왕대포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옷 벗게 만들 거야. 마갑수는 허둥지둥 돈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복도에서 그의 욕설이 들려왔다. 집무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왕대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제가 주제넘게 나섰습니다.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상관의 손님에게 물을 끼얹은 것은 명백한 하극상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화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왕대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왕대포의 땀을 닦아주었다. 아주 시원하더군. 내가 하고 싶은 걸 자네가 대신 해줬어. 국화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자네가 이제야 진짜 군인의 눈빛을 가졌어. 썩은 물을 뒤집어 쓰던 자가 이제는 썩은 물을 몰아내는군. 칭찬한다. 왕대포는 울컥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진짜 칭찬이었다. 하지만 물컵을 깬 건 군수품 손괴다. 연병장 10바퀴 추가다. 아, 알겠습니다. 100바퀴도 돌겠습니다. 왕대포는 우렁차게 대답하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 육군 본부 주관으로 대규모 군단급 쌍방 기동 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은 3군단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훈련이었다. 마갑수 소장이 국화란을 몰락시키기 위해 판을 짰기 때문이다. 대항군은 최신 기계화 장비로 무장한 제7군단이었다. 반면 산악지형에 특화된 3군단은 장비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다. 게다가 심판관들은 모두 마갑수의 입김이 닿아 3군단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매수되어 있었다. 상황 보고. 7군단 전차부대가 홍천강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전 참모의 다급한 보고가 벙커를 울렸다. 국화라는 작전 지도를 응시했다.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었다. 7군단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길을 열어준다. 놈들을 인제 깊숙이 끌어들인다. 국화란의 명령에 참모들이 경악했다. 군단장님, 인제까지 내주면 군단 사령부가 위험합니다. 방어선을 사수해야 합니다. 아니, 놈들은 기계화 부대다. 평지에서는 호랑이지만 산속에서는 군뱅이다. 인제의 험준한 매봉산과 가리산 협곡으로 놈들을 유인한다. 거기서 놈들의 발을 묶고 목을 친다. 국화라는 왕대포를 불렀다. 왕 장군, 자네가 미끼가 되어야겠다. 미끼라니요. 자네가 패잔병을 이끄는 척하며 7군단의 선봉대를 협곡으로 유인해라. 아주 비굴하고 처절하게 도망쳐야 놈들이 의심하지 않고 따라올 것이다. 할 수 있겠나? 왕대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임무였다. 적의 대군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쳐야 한다니. 하지만 그는 국화란의 눈을 보았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도망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똥줄 빠지게 도망쳐 보겠습니다. 왕대포는 특공 연대 한개 중대를 이끌고 전선으로 나갔다. 그는 일부러 통신 보안을 허술하게 하여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 여기는 왕대포. 살려줘. 다 죽게 생겼다. 후퇴하라. 왕대포는 무전기에 대고 연기를 펼쳤다. 7군단 도청부대는 이 신호를 잡고 환호했다. 적장이 겁먹고 도망친다. 쫓아라. 왕대포를 잡으면 끝이다. 7군단의 전차 대대와 기계화 보병이 왕대포를 쫓아 매봉산 협곡으로 진입했다. 왕대포는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뒤에서 전차의 굉음이 들려왔다. 조금만 더 오면 된다. 왕대포는 지난 몇 달간 국화란과 함께 산을 타며 다져진 강철 체력을 발휘했다. 예전 같으면 10분도 못 뛰고 쓰러졌을 테지만 지금은 날다람쥐처럼 산을 탔다. 마침내 7군단의 주력이 협곡 깊숙이 들어왔을 때 왕대포는 절벽 위로 기어올라가 조명탄을 쏘아 올렸다. 펑!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그것은 반격의 신호탄이었다. 지금이다. 공격. 협곡 양쪽 능선에 매복해 있던 3군단 병사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대전차 미사일이 7군단의 선두 전차와 후미 전차를 파괴했다. 좁은 산길에 갇힌 7군단 기계화 부대는 오도 가도 못하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바위를 굴려라. 국화란의 명령에 병사들이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바위와 통나무들을 굴려보냈다. 최첨단 전차들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혼란에 빠진 7군단은 지휘체계가 붕괴되었다. 전군 돌격. 백병전이다. 국화란이 직접 소총을 들고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왕대포도 야전삽을 들고 괴성을 지르며 뛰어내렸다. 와! 다 덤벼라. 내가 인제의 왕대포다. 왕대포는 적군들 사이를 휘저으며 무쌍을 찍었다. 그의 삽에 적군들의 헬멧이 깡깡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겁쟁이 장군이 아니었다. 야수였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상황은 종료되었다. 3군단의 완벽한 승리였다. 열세인 전력을 지형지물과 기만 전술로 뒤집은 기적 같은 승리였다. 심판관들은 할 말을 잃었다. 마갑수의 사주를 받았지만 너무나 명백한 패배 앞에 판정을 조작할 수조차 없었다. 훈련이 끝나고 국화란과 왕대포는 소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앉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검댕과 땀으로 뒤범벅이었다. 국화란이 수통을 건넸다. 마셔라. 왕대포는 수통을 받아 벌컥벌컥 마셨다. 캬. 물맛 좋습니다. 수고했다. 자네의 도망 연기는 아카데미 주연상 감이더군. 군단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장 복직은 안 됩니까? 왕대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국화란은 피식 웃었다. 아직 멀었어. 겨울 혹한기 훈련이 남았다. 인제의 겨울 맛을 제대로 보고 나면 그때 생각해보지. 아이고, 사람 죽습니다. 왕대포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국화란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도 이 거친 산과 국화란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저 멀리 떠오르는 태양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인제의 호랑이와 그녀의 충직한 곰 한 마리가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서울에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자극하고 말았다. 마갑수의 배후에 있는 더 큰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인제의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거부하는 하얀 재앙이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이 제3군단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군단의 보급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국방부 군수본부장으로 영전한 마갑수 소장은 치졸하고 잔인한 복수를 시작했다. 그는 전산 오류를 핑계로 3군단으로 향하는 난방유와 방한복, 그리고 식자재 보급을 전면 중단시켰다. 보고를 해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군단장님, 비상유가 바닥났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전방 GP와 GOP 초소의 난방이 멈춥니다. 병사들이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군수참모의 보고에 국화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집무실의 온기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자신의 방한 점퍼를 벗어 떨고 있는 당번병에게 입혀주고 있었다. 내 명의로 된 적금을 깨서라도 기름을 사와라. 인근 주유소를 다 털어서라도 난방유를 확보해. 병사들이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다. 그때 왕대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군단장님, 읍내 주유소들이 기름을 안 팝니다. 누군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3군단에 기름 한 방울이라도 팔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했답니다. 국화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마갑수, 내 놈이 선을 넘었구나. 그날 밤 최전방 산악고지는 생지옥으로 변했다. 보일러가 멈추고 수도관이 동파되었다. 국화라는 지프차를 타고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암산 초소로 향했다. 왕대포가 운전대를 잡았다. 초소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국화라는 병사들 틈으로 들어가 그들을 안아주었다. 미안하다. 못난 지휘관을 만나 너희가 고생이다. 왕대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다. 자신이 과거에 마갑수와 어울려 호의호식하던 시절이 뼈저리게 후회되었다. 그는 초소 밖으로 나가 도끼를 들었다. 땔감이라도 구한다. 나무란 나무는 다 베어. 왕대포는 미친 사람처럼 도끼질을 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썹에 고드름으로 맺혔다. 그는 마른 나무를 잘라 드럼통에 넣고 불을 피웠다. 새벽이 되자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다. 그때 군단 사령부로부터 긴급 무전이 날아왔다. 군단장님, 국방부 중앙수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군단장님이 군수 물자를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보급을 끄는 놈들이 오히려 횡령 누명을 씌우러 온 것이다. 왕대포는 도끼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 내가 가서 다 찍어버리겠습니다. 국화란이 왕대포의 팔을 잡았다. 진정해라 왕장군. 내가 여기서 저항하면 놈들은 군단을 해체하려 들 것이다. 놈들이 원하는 건 나 하나다. 내가 희생하면 보급은 재개될 것이다. 안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가시면 못 돌아오십니다. 왕대포, 내 명령이다. 내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자네가 군단을 지켜라. 병사들 밥 굶기지 말고 얼어 죽지 않게 해라. 자네는 이제 그럴 능력이 있다. 국화라는 담담하게 초소를 내려갔다. 왕대포는 눈보라 속에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으아! 마갑수. 내 이놈을 반드시 씹어먹는다. 인제의 계곡에 상처 입은 곰의 울부짖음이 메아리 쳤다. 국화란이 서울로 압송된 후 3군단은 침통함에 빠졌다. 다행히 그녀가 잡혀가자마자 거짓말처럼 보급 트럭들이 들어왔다. 마갑수가 병사들을 볼모로 국화란을 사냥했음이 명백했다. 왕대포는 군단장 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국화란을 구할 생각뿐이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다. 놈들은 증거를 조작하는데 도가 튼 인간들이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쓰레기를 잡으려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한다. 왕대포는 과거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마갑수와 어울리던 시절 마갑수가 술에 취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야 대포야. 내 노후 자금은 안전한 곳에 있어. 움직이는 금고지. 움직이는 금고. 왕대포는 무릎을 쳤다. 마갑수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갤러리 미술품 운송 차량. 그 트럭 어딘가에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왕대포는 즉시 휴가를 냈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사냥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사냥꾼이었다. 그는 특전사 출신 부사관 후배 2명을 불렀다. 오늘 밤 우리는 토끼몰이를 한다. 목표는 갤러리 운송 트럭이다. 정보통을 통해 트럭이 강원도 춘천을 지나 서울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왕대포는 춘천 외곽에 굽이친 국도변에 1톤 트럭을 세워두고 매복했다. 밤 11시. 눈발이 날리는 도로 위로 검은색 무진동 트럭이 나타났다. 앞뒤로 경호 차량 2대가 붙어 있었다. 온다. 들이받아. 왕대포가 엑셀을 밟았다. 1톤 트럭이 굉음을 내며 튀어나가 경호 차량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쾅! 경호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다. 뭐야? 습격이다. 트럭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내렸다. 마갑수가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들이냐? 깡패 두목이 소리쳤다. 왕대포는 트럭에서 내려 쇠질의 떼바루를 어깨에 걸쳤다. 나는 인제에서 온 곰이다. 오늘 니들 뼈다귀를 좀 씹어야겠다. 왕대포는 괴성을 지르며 돌진했다. 깡패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가 그의 어깨를 때렸지만 왕대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국화란과 함께 매일 산을 타며 다져진 근육은 쇠보다 단단했다. 으랴! 왕대포가 쇠지렛대를 휘둘러 깡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박치기로 다른 놈의 콧뼈를 주저앉혔다. 특전사 후배들도 날렵한 솜씨로 놈들을 제압했다. 왕대포는 운송 트럭의 화물칸 자물쇠를 부쉈다. 안에는 고가의 미술품들이 가득했다. 그는 그림들을 거칠게 들춰냈다. 바닥판이 수상했다. 쇠지렛대로 바닥을 뜯어내자 그 안에 칠가방 하나가 들어있었다. 가방을 여는 순간 왕대포의 입이 벌어졌다. 마갑수가 방산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 리스트와 차명 계좌 내역이 빼곡히 적힌 수첩,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찾았다. 이 더러운 놈들. 그때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왕대포의 허벅지에서 피가 튀었다. 쓰러진 줄 알았던 깡패 두목이 권총을 꺼내 쏜 것이다. 왕대포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대령님. 후배들이 달려오려 하자 왕대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지 마. 챙겨서 떠나. 증거 가지고 군 검찰 말고 방송국으로 가라. 하지만 대령님은 나는 이놈들이랑 볼 일이 좀 남았다. 어서 가. 후배들이 가방을 챙겨 떠나자 왕대포는 깡패 두목을 노려보았다. 피가 흘러 바지를 적셨지만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빛났다. 총이라. 장난감 가지고 까불지 마라. 진짜 총은 군인만 쏘는 거다. 왕대포는 절뚝거리며 깡패 두목에게 다가갔다. 두목이 당황해서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불발이었다. 왕대포의 주먹이 두목의 턱에 꽂혔다. 이건 우리 군단장님 몫이다. 퍽. 이건 추위에 떠는 병사들 몫이다. 퍽. 왕대포는 놈이 기절할 때까지 주먹을 멈추지 않았다. 눈밭이 붉게 물들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왕대포는 눈밭의 대자로 누워 하늘을 보았다. 군단장님, 저 잘했죠?
이제 녹차 말고 쌍화차 타주셔야 합니다. 그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국화란의 미소를 떠올렸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국방부 조사본부 지하 취조실. 국화란은 사흘째 잠을 자지 못한 채 강도 높은 신문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터졌고 눈은 퀭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국 중장.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사이네. 부하들이 굶는 게 불쌍해서 군수품을 팔았었다고만 하면 정상 참작해준다니까. 수사관이 회유했다. 국화란은 피 섞인 침을 뱉었다. 군인은 굶어 죽을지언정 군수품에 손대지 않는다. 내 놈들 주인이 시키든 빨리 끝내라고. 그때 취조실의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뉴스 속보입니다. 국방부 고위 장성의 거액 뇌물 수수 의혹을 담은 비밀 장부가 방송국에 제보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익명의 예비역들로 해당 장부에는 마갑수 군수본부장이 3군단 보급을 고의로 중단하고 수사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국화란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들리나? 내 곰이 짖는 소리가. 이건 조작이야. 수사관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화란의 석방을 지시한 것이다. 여론이 들끓고 있었다. 국화란은 정복을 갖춰 입고 조사본부 정문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왕대포가 입원해 있는 춘천 국군병원이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왕대포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다. 그는 국화란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려 했다. 군단장님, 나오셨습니까? 누워 있어라. 환자가 어딜 일어나나? 국화란은 왕대포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왕대포의 거친 손을 잡았다. 미련한 놈. 총알이 날아오면 피해야지 그걸 몸으로 때우나. 피하면 뒤에 있는 그림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짜린데. 왕대포가 너스레를 떨었지만 국화란은 알고 있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구했음을. 고맙다. 왕 장군. 자네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우리 군단을 살렸다. 아닙니다. 군단장님이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셨으니 밥값 한 겁니다. 국화란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받아라. 상자 안에는 국화란이 평생 지니고 다니던 낡은 지휘봉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전직 참모총장이 물려준 갑오였다. 이걸 왜 저에게? 이제 자네는 내 부관이 아니다. 나의 전우이자 동지다. 이 지휘봉을 들고 나랑 같이 가자. 썩은 놈들 다 쓸어버리러. 왕대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지휘봉을 가슴에 품었다. 알겠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모시겠습니다. 며칠 후 마갑수 소장은 전격 체포되었다. 그의 집에서는 수십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고 그가 주도한 사조직 청죽회의 명단도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3군단에 대한 보급은 즉시 재개되었고 인제의 겨울은 다시 병사들의 뜨거운 열기로 채워졌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마갑수는 꼬리일 뿐이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몸통, 국방개혁을 반대하고 군을 사유화하려는 정치권의 거물 흑막이 존재했다. 국화란은 군단장 집무실 창가에 서서 눈 덮인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뒤에는 목발을 짚은 왕대포가 서 있었다. 왕 장군, 몸은 좀 어떤가? 팔굽혀펴기 100개 정도는 거뜬합니다. 좋아. 이제 봄이 오면 우리는 서울로 진격한다. 총칼이 아니라 진실을 들고.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곰 제조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야성이 하나로 뭉쳤다.
인제의 겨울바람이 그들의 결의를 축복하듯 창문을 두드렸다. 이제 전설은 산을 넘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